안녕하세요. 고명한 아카데미 1기 27호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제가 요새 이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하나 있고 빌라도 하나밖에 없구나. 네, 나머진 다 아파트긴 한데 이게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서 전세나 월세 만기들 돌아오는 거 있어서 그거 하나씩 해결하고 있어요. 창원 2개는 이제 역전세 나가지고 이제 돈을 좀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나는 했고 하나는 다음 주에 또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도 2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전세를 이제 연세로 바꿀 거고 하나는 이제 단기 임대 놓고 있는 거는 제주도의 여행객이 지금 확 줄어서 손님 구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거 말고 이제 현지인들이 좀 장기로 월세를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계셔서 그거 상담하고 있고, 예, 당근으로 문의가 많이 오네요. 그리고 인천 아파트 2개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는 대출 받아서 전세금 내주고 팔아야 되는 거 있고 하나는 전세 연장하실 것 같아요. 오래 사신 분이라서 계속 그냥 사실 것 같고, 부천에 2개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는 팔아야 되고 하나는 전세 살고 계신 분이 나간다고 하셔서 지금 여러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렇게 했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급하게 한 게 제가 인천에 오피스텔이 원룸이 하나 있는데 그거가 임차인이 2월 말에 나가야 돼서 그거를 전세를 다시 했거든요. 해결을 했는데 다 새로운 손님하고 이제 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제 오피스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원룸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건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원룸 오피스텔은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제일 먼저 전세나 월세로 접하기 좋은 상품이에요. 그리고 교통이 좋은 위치에 보통 지어서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샀는데 분양가 이하로 샀죠. 분양가 이하로 샀고 전세가는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끼고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임차인은 3년 반인가 살고 지금 새로운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를 가실 거고, 저는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 서울도 송파나 천호동 이쪽에도 오피스텔이 많고 신림동도 많을 건데 교통의 요지들에는 되게 오피스텔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송파 문정동 쪽은 이제 대단지 규모의 오피스텔이 많아요. 원룸이. 거기도 제가 2개 있다가 하나 팔았고 이제 하나만 있는데, 그 원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사회초년생들이 처음 접하기 쉬운 주거용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사지는 또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청약통장이 있고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해서 청약 가점을 하나씩 가점을 추가해서 나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전세나 월세를 살 거야. 이렇게들 다들 계획을 세우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주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집을 사주거나 빌라나 주택을 사주지 않는 한, 아니면 좀 남자나 여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좀 경제관념이 있어서 미리 집을 사놓은 사람 아니고는 보통의 신혼부부의 코스는 그러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혼자 원룸 오피스텔에 살다가 이제 합치죠. 합칠 때 이제 21평이나 24평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가죠. 그렇기 때문에 원룸 오피스텔은 매수자는 없고 전세나 월세 매물만 나와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매매 거래는 1도 안 되고. 근데 또 전세 매물이 귀해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이라는 거를 가입을 임차인들은 하길 원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기준이 이제 KB 시세의 90% 안에 들어와야 이제
보증금이 KB 시세의 90% 안에 들어와야 보증보험 가입이 되거든요. 전세 사기 뭐 이런 게 많아서 요새는 그거 안에 들어오는 조건이어야 이제 전세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왜 해? 그러면 나는 대출을 받던 어떻게 하든 해서 월세를 놓을 거야. 그러면 월세가 원룸이 얼마냐면 한 6평, 7평 되거든요. 1000에 80, 70, 80 정도 돼요. 인천 송도가 그런 시세고 송파는 아마 1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110만 원. 그래서 어떻게든 또 임차인들은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를 얻고 싶어 하죠. 이게 되게 각자의 이익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원룸이 이제 1000에 7, 80이에요. 근데 관리비까지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월급이 3, 400이면 거의 4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이제 주거 비용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돈 모으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 청년들은 뭐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이런 저렴한 금리의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고자 하니까 전세금을 좀 낮춰주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뭐 20만 원이든 이렇게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은 저렴한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를 이용하려고 하고 임대인은 그렇게 따지면 돈의 논리에서 임대인 너무 불리하니까 임대인은 높은 월세를 받아야만 이게 또 돈에 서로 계산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사기가 또 두려운 친구들은 또 월세를 들어가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매매는 1도 안 되는 상황이고 매매는 왜 안 되냐면 또 사면 1주택자가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받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이 하나라도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이게 또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막 헐값에 팔아버리니까 분양가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 원룸, 투룸이 그런 상황이고 3룸 오피스텔은 그래도 이제 3인 가족, 4인 가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꽤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옛날엔 좀 송도도 비쌌지만 지금은 한 3억대 거래가 되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마 8억까지 7, 8억 갔던 건데 지금은 3억 중후반대인 걸로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이렇게 몰아치듯이 와서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정신줄 잡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온 우주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